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저 월요일 날 영상 제목을 보시면 비트코인 지금 사요? 네. 이더리움 지금 사요? 아니요. 이렇게 해서 올렸었는데 아이러니하게 또 월요일 날 밤에 코인 텔레그래프트를 통해서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SEC에서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결국 아니어 가지고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까지 근데 차트는 좋아요.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시면 텔레그래프트에서 트윗을 먼저 했고 비트코인 이렇게 뭐 블랙락 ETF 스팟이 됐다라고 하면서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걸 그때 저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 윗꼬리 이후에 반등이 안 나오고 그냥 그대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팩트 뉴스인가 그거 찾아봤는데 일단 팩트인지 페이크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페이크 뉴스였던 걸로 발표가 됐고 어떤 거래소에서는 뭐 누가 5만 달러로 20 이게 얼마죠? 보면은 225만 달러를 번 이러한 뭔가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데 암호화폐에서 은퇴하는 방법은 코인 텔레그래프트에 이제 취직을 하시고 비트코인에서 이제 100배의 수익을 얻으면 된다. 롱을 때리거나 숏을 때려서. 그리고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100배를 때리고 나서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에 대해서 트위터에다 글을 쓰면은 코인 텔레그래프트를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시장의 성숙성도 마찬가지인데 뉴스 매체나 언론 이런 것들이 좀 규제가 없다 보니까 더욱 더 그런 약간 한 번씩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블랙락의 CEO는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비트코인의 필요성에 대해 듣고 있다. 이 사람이 이제 월요일 날 저 사건이 있고 한 두세 시간 후에 글을 썼는데 자기도 너무 바빠 가지고 늦게 봤다. 그 페이크 뉴스고 블랙락 ETF는 지금도 현재 그 검토 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건 사실인데 전 세계 고객들이 비트코인 ETF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건 사실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맥스 거래소 창립자인 아서 헤이즈는 그런 말을 해요. 백인 소년이 말을 하면 언패물로 달려간다. 백인 대머리 백인이 말할 때 딥을 사라. 이게 무슨 말이면 앞에 그 레리 핑크 블랙락 CEO가 말을 하고 떨어지면 그냥 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보면은 레리 핑크가 이제 그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하루 종일 바빠서 좀 늦게 들었다. 이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억눌린 관심의 예다. 우리는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암호화폐의 필요성에 대해 듣고 있다. 암호화폐는 품질을 향한 비행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난 월요일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레리 핑크는 좀 정직합니다. 그냥 상승장일 때도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 별로라고 했고 떨어졌고 하락장 끝이 다 오니까 비트코인 좋다. 이제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반대 매매가 아니라 좀 따라가는 쪽으로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피델리티는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S-1 신청서에 업데이트된 버전을 제출했다. 수정안에서 반복되는 주목할 만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영역 방식의 세부 사양, 뭐 하드포크 관련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이게 비트코인 하드포크에 대한 설명이니까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가치 평가 및 가격 책정 소스와 GAAP, 뭐 회계 원칙, 준수 강조, 규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 공개 강화. 규제가 없으니까 더 위험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청을 다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시켜보면 결국 최종 이제 우리가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는 건 3월 달쯤이고 아크만 유일하게 1월 달 1월 10일이 데드라인이다 보니까 아마 1월 10일 날 전체적으로 ETF를 한 번에 승인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지금 이 시장에서 국룰인 것 같고 그래 봤자 80일 남았다라는 건데 우리가 FTX 사태가 11월 달 중순에 있었고 초중순에 그리고 비트의 반등이 1월 초중순부터 있었다고 치면은 그게 60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FTX 때 엄청 떨어졌다가 다시 1월 달에 그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게 채 한 90일 정도 걸렸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80일도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SEC는 2024년 시험 우선순위 목록에 크립토를 추가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회사는 SEC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록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는 게리 게슬러가 아직 규제할 권한이 없는 산업인 암호화폐를 단속하기 위해 등록된 회사가 지불한 대행사 자원과 자금을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SEC는 2024년에 더 많은 암호화폐가 회사가 기관에 등록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어쨌든 지금 SEC에서도 24년도에 테마의 처음은 크립토를 잡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보시는 이 화면
검은색이 금이고 노란색이 지금 비트코인인데 금 ETF가 런칭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라는 걸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아르헨티나가 대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 좀 빡센 후보가 그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을 자국 화폐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지금 물가가 거의 매일 말도 안 되게 변동되는 또 특히 올라가는 그런 나라 중 하나라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뉴스가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5.5% 증가한 비트코인은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13번째로 가치 있는 자산이 되었다. 근데 은의 반도 안 된다라는 건데 은이 지금 1.2 트릴리언 달러인데 비트코인이 551 빌리언 달러니까 진짜 두 배가 좀 안 되네요. 제 기억으로 맞다면 부회장 때 비트코인이 8위까지 갔던 기억이 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13위이고 뭐 은 아래는 엔비디아랑 뭐 페이스북이랑 있긴 한데 결국 1은 그거예요. 금. 그 금까지 간다면 아직 올라갈 일이 너무 많이 남은 거죠. 최근에 비트코인 사이클 탑 실험을 많이 해왔는데 이 크립토콘이라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같은 가격인 이 13만 달러를 보고 있다라는 거고 13만 달러의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의 첫 번째 초기 상단부터 하단에 시작된다. 뭐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하는 말은 2025년 11월 28일에서 뿔마 21일이니까 3주인데 그냥 한 달 잡고 그러니까 10월 말이거나 11월 초거나 아니면 12월 중순쯤까지 해서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을 거고 그때 고점이 13만 달러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재밌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있었던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차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사실 월요일이랑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월요일 영상에서는 이렇게 오를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차트가 당장 월요일 날 사도 좋을 만큼 좋은 자리였어서 매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이후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지금도 영상을 찍는데 많이 움직이죠. 어 이제 블랙락 ETF가 현물이 됐다라는 그런 가짜 뉴스와 함께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는데 윗꼬리가 커요. 그리고 다음 어제죠. 이제 이게 월요일이었고 어제 화요일 날 꼬리를 보면 아래 꼬리로 이 파란색 저항선을 지지를 했다고 보면은 리테스트를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오늘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다시 오늘부터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월요일 날 샀으면 지금도 푸근하겠죠.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지금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 해석본을 보시려면 지난 월요일 방송을 다시 참고해서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어떤 자리냐라고 했을 때 저는 비슷한 구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냐? 이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년 1월 29일 날 앨런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 프로필에 갑자기 대뜸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비트코인이 이때 하루의 변동률이 19% 그리고 상승률은 2.6%로 마감을 하고 오르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서 이날 플러스 19% 그리고 변동률은 23%를 찍었는데 이게 1월 29일이었고 이게 2월 8일이니까 거의 10일간의 갭이 있었죠. 자, 그럼 이날은 무슨 날이냐? 이날은 테슬라가 진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할 거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샀다. 샀다가 먼저네요. 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비트 샀대 하면서 엄청 올라갔었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보면은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여기서 테슬라가 아닌 일론 머스크가 자기 본인 트위터 프로필에 비트코인을 썼고 테슬라가 여기서 비트를 산 것처럼 지금 있었던 월요일에 이 일이 ETF 현물이 페이크 뉴스인데 얼마 머지 않아 ETF 현물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 때랑 차트가 좀 비슷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이게 음모론적이긴 하지만 차트 내용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내용 실제로 어떤 SEC에 대한 이런 페이크 뉴스도 사실은 정해져 있는 답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나머지 차트 얘기들은 별건 없고 달러가 약세가 살짝 오고 나스닥도 자리가 꽤 좋았던 것 같은데 나스닥은 15,300을 넘어갈 때가 좋은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금이 좋아요. 금도 좋고 비트도 좋기 때문에 결국 비트가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도미넌스가 올라가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고 알트도 이제 메이저 알트들은 좀 약세일 거예요. 한국산 코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일단 비트 위주로 시장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자본이 알트로 갈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